여기도 맛집 추천. 조사 커버인이 오랜만입니다. 소금 주식이 상한가. 그러니까 소금 주식이 상한가 쳤더라고. 역시 주식은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이. 저는 이거 먹었습니다. 집에서 이나리우스 세트를 먹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백다방에서 이것도 먹었습니다. 릴리트 빨간 포션 이것도 먹었어요. 백다방.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고 싶은 기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죠. 이분이 5개월 만에 지금 석방됐어요. 그래서 잘하겠다는 서약서, 주거지를 제안하는데 집이랑 용산구청 출근을 하게 돼 있더만. 출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분이 사고 직후에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사고 직후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셨나봐요. 참사 당일에 안전관리계획 안 세웠고 당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부실대응 은폐하려고 현장 도착 시 허위를 기재한 보호자를 배포하게 한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이렇게 구속이 되셨어요. 감옥에 계셨는데 공황장애 있으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출근했어 그냥. 공황장애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공황장애 있으신 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미 용산구청 관계자가 이미 출근해서 구청 안에 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업무 복귀 한다고 하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분들이 출근 저지 투쟁 하셨나봐요. 충돌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유가족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지 않았냐. 핸드폰도 막 없애고 핸드폰 바꾸고, 그리고 막 가짜 잘못된 보호자를 막 뿌리고 이렇게 한 건 문제가 아니냐.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려난 다음에 재판 때 이제 말맞추기를 할 것 같다. 이거는 좀 물러나라. 사퇴해라. 근데 아직 사퇴 안 했어요, 이분. 그래서 계속 이제 싸우시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밑발 깔기라고. 어젯밤에 바로 용산구청으로 갔다는 말씀.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신기한 게 아프시다고. 저희 예전에 그 누구지? 그 다른 회장님도, 어디 회장이야? 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다른 재벌 회장님도 아프시다가 간 때문에 안 좋으셨는데 바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술 먹으러 다니시고 이제 떡볶이 드시러 가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긴 했었어요. 포스코 아니고 누구냐? 예, 떡볶이 드시던 뭐 이치윤님 기억나요? 대광 그래. 나 그걸로 방송을 3개를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났네. 태광 그래, 맞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맞아. 태광 그분도 감옥에 있을 때 나 너무 아파. 뭐 간 안 좋아 그랬는데 태광 회장 떡볶이, 이거 강병수가 취재했던 거 아닌가? 이거 단독. 그냥 떡볶이 왜 가셨나요?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근데 맛있게 떡볶이 드시는 거죠. 이거 강병수가 이거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잖아. 여러분 강병수 기자 기억나시죠? 영유라고 하시네. 아무튼 감옥에 있으면 아픈데 나오시면 이제 낫는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이해도 되는 게, 저도 군대 있을 때 몸이 안 좋다가 휴가만 나오면 완전 복구됐거든요. 완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휴가를 내고 나온 거니까 괜찮은데, 이분들은 보석이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백보 양보해도,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댓글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보면은 이 문만 나오면 다 치료되나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공황장애 승리한 인간 승리 드라마다. 누구는 공황장애라고 청문회도 못 나오는데 누구는 공황장애는 출근 재개한다.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공황장애로 청문회 못 나오겠다고 하신 분 계시는 거. 이 공황장애가 진짜 뭐랄까 치트키인가 봐. 빠밤. 정순신 씨 아시죠? 학폭. 네, 영화랑님 아시죠? 영화랑님 되게 똑똑하시다. 네, 맞아. 다 아시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가 이거 국회청문회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공황장애가 조금 치트키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남용되면 진짜 이 공황장애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나 공황장애 때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거 좀 피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정순신의 아들은 순한 맛이었어. 깨어있으란 이동건 아들에 비하면. 이거 두 개 이어서 채팅 읽으니까 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희영 구청장 뭐 왜 이런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환자들은 화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르는 마로님 말씀이 맞아. 이분이 이런 거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태원 참 당일에 당직 근무자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 띄라고 지시를 한 거죠. 이 주무관이 이 담당자였어 이거. 당일 밤에 전단지 제거 작업에 당직 근무자 2명, 그리고 이분까지 해가지고 재난관리 담당 근무자.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당시 이태원 차도에 사람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던 보고를 받았는데도 비서실장이 전단지 띄라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구청장 비판하면은 아니 구청장이 뭔 잘못이냐, 구청장이 거기 가서 누구 구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비서실 직원한테 단톡방에다가 집회 현장 가서 전단지 수거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사항으로 지금 구속 기소됐죠. 하지만 지금 나오신 거.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 참사 직후에 비상대책회의 안 열었거든요. 안 열었는데 열었다고 보도자를 낸 거예요. 당일에는 맞아요. 지방 내려갔었죠. 당일에는 그 시댁이었나? 친정이었나? 갔다 오시는느라 안 계셨는데. 참여저 밤 11시에 비상대책이 안 열었는데 열었다고 보도자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이제 조시 의원이 질의했더니 실무진 실수다. 초기에 경험 없어서 실수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위원장이 잘했다는 거야 지금. 이런 멘트가 참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거짓말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참, 뭔가 이 리더시라면 이제 이런 모습보단 제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기대를 보통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님 같지 않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질의에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쉽다는 말이 이제 직접 사과하긴 좀 그렇고 뭔가 유감 표명을 해야겠고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게 다가 아니라 책임 안 지는 것도 안 지는 건데 이거였어요. 이거 하시는 멘트 하나하나가 되게 좀 뭐랄까 독특하죠. 증거인멸 그 휴대폰을 바로 바꿨거든요. 근데 영악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무슨 증거인멸에서 바꾼 게 아니다. 그래서 왜 휴대전화를 바로 바꿨냐, 교체했냐 했더니 기계가 오작동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그 기계가 오작동해서 이렇게 폰 바꾸는 일이 딱 어떻게 이때 딱 이렇게 일어났는지. 근데 이 표현이 영악하지 못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영악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해석이 될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안 바꿨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악하지 않고 내가 순진해서 바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후에 이제 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카톡방에 용해인 의원이 이제 구한 건데 단톡방 재구성 화면이 있는데 이게 존경하는 박혜영 구청장께서 구민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박혜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찰 알바가 구치소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떼법,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되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용 의원이 이게 이제 이렇게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H가 올린 거다라고 하는데 박 부총장님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뭐랬냐면은 사업조사 끝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차계칙 하지 마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사퇴하겠냐라고 하니까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구청장 월급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월급이 한 1억쯤 돼요, 1억쯤. 1억 1,000만 원 정도씩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판공비 같은 게 또 많이 있겠죠? 판공비도 많고 해서. 그래서 본인은 사퇴할 의지가 없다. 라고 합니다. 5달째, 구속 상태에서 5달째 월급을 받았으니까 한 5천 정도 그냥 받으신 거죠. 그냥, 물론 뭐, 법률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1억의 판공비 있죠, 당연히. 월급이. 연봉 1,000만 원 아니죠. 연봉은 1억 1,000,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또 세상 빡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네. 근데 이제 이분이 5달째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계시면서 따박따박 월급은 계속 나왔다고 해요. 공황장애 이후로 이제 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업무 복귀 하셨고. 그렇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그때 라이브, 그때도 한번 라이브 열어서 제가 막 오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땐 진짜 저도 참 뭐랄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퍼서 정말 여러분께도 좀 죄송하지만 막 여기서 막 오열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충격을 줬던 정말 수많은 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기소된 사람이 0명입니다. 지금까지 0명. 여기 뭐 KBS 기자가, 김우중 기자가 보도한 건데, 검찰이 경찰청장 넘기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동 걸어서 안 되고, 검찰이 원래 윤희근 경찰청장, 차장도 수사할 예정이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일선 경찰관만 반복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이게 어떻게 일선 공무원이랑 경찰관만 책임을 묻냐. 그리고 지하철 지책임도 용산구청장에서 멈춰 있는데 심지어 출소를 하셨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수사도 안 하고 지금 탄핵 심판만 지금 진행 중. 책임자 중에서 자리 물러난 사람 아무도 없고. 자, 그래서 인권위가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참여 보장해라 권고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참 이게 뭔가를 바꾸려면 이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참사 일어나도 이렇게 구청장, 사장, 시장, 장관, 총리, 대통령 아무도 책임져 없다, 권한만 챙기고 책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조용한 행보 이어갈 듯. 조용한 행보 이어가겠다, 이런 말 누구 다른 분도 한 명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조용히 있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육아약과 유족들은 이제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뾰로롱팡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까지가 오는 기사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이동관 아들, 후보라고 아직 뭐 봐야 되나? 내정자라고 하죠. 여러분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홍병호님 대길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고요. 정순신 알바 더 심각하다. 이게 하나고잖아요. 하나고등학교 입학사정관제에서 학교폭력이 그때 있었는데 기재돼 있으면은 불합격 처리했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재를 안 한 거죠. 왜냐면 그 징계를 안 열었어요, 그냥. 그래서 명문대를 그냥 가지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 어떤 이제 민주당 의원은, 아니 이렇게 되면은 멀쩡히 조용히 직장 다니고 있는 본인 자식한테 좀 못할 짓 아니냐, 이런 거 내정자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진술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나왔거든요. 학생 2명의 진술서 내용이 복싱 헬스를 배운 다음에 연습한다면서 팔과 옆구리 수차례 때렸고 침대 눕혀서 밟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때렸다. 식당에서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공부가 방해를 피해 다니니까 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 이게 이제 300번이 한 번에 300번이라는 건지 뭐 다 합쳐서 300번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뭐 되게 충격적이죠. 다른 애를 때리라고 시켰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무서우니까 딴 친구를 때렸나 봐요. 살짝 약하게 때렸다고 니가 대신 맞아라. 너무 악질적이죠. 이때 그래서 당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교감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어요. 근데 혐의 없음으로 검찰이. 이거 검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한번 다뤘던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이게 있어요. 왜곡되고 과장된 거다. 졸업 후에도 신앙에 지냈다. 그래, 맞아. 엄마 얘기가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말씀하셨나? 그 서울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젊은 교사 2분 정도가 이거 징계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동관 내정자의 부인분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젊은 교사 2명 누구냐, 명단 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의회에서 증언한 영상이 있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게 진짜 리얼이구나, 이런 생각. 서울시의회 맞죠? 예, 맞아요. 야, 진짜 이게 되는구나 싶어요. 이게 정말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동관 그 내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졸업 후 친하게 지내고 있어. 무차별식 카더라, 이건 안 된다.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폭로, 정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계속하고 매우 과장돼서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대 재난에 대해서 한번 침묵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그 인권위 그 보고서에 나온 건데 그 진술서거든요. 그 친구들이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린 게. 그래서 이거 300번 부딪히겠다고 하는데 깎은 속도 침대에 뿌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입증을 하시려면은 본인이 그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이나 증언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 가해 상황 아니었다. 그건 뭐 쌍방적이었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당시에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따봉 지우는 그죠. 나 이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 당시 이제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게, 아니, 당시에 다 화해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화해라는 게, 이 쌍방이 진짜 다 진심으로 친해지고 다 이해하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사과한 거지 그래 잘하자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건지 그래 잘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친하게 지내자 화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글로리에도 그런 게 나오죠. 당시 주변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다. 학폭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진술이 왜 나온 거죠? 그래서 고교 졸업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다. 피해자였으면 그랬겠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 이게 피해자답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답지 않다는 멘트죠. 설명이 그렇잖아요. 맞나? 여기 학폭 피해자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네, 성다님 학폭 피해자인데 저 화해가 선생의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서 억지로 하는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화해 그러면 뭐 화해 한다고 해야죠.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게 이 진술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사본이다.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 아니면 효력이 없다. 지금 효력은 뭐 법적 효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진술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썼다는 거니까. 그래서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전 거다. 당시 이제 선도위원회에서 한 것도 당사자 화해고 처벌 불원한 사안이다. 경징계다. 하지만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받은 것 같다는 게 학폭 전문 변호사분들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제 이동관 당시 이제 수석이 여기 하나고 이사장한테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해달라 이런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가 아니 뭐 불만이 있어. 아니면 뭐 민원 넣을 대상이 있어. 근데 그냥 전화만 해서 뭐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압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들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문의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알아보겠다라는 답변 받았지만 이건 좀 없다. 이게 되나.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다 라고 MB 스트레이트가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신 게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동관 특보가 4년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본인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다. 트위터에 꾸왕님이 정순신은 안 되고 이동관은 그냥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유유님 댓글 이거 학폭이 말한 교사의 명단 적어내라고 했다. 이게 진짠가 싶은 더글로리에 나온 얘기죠 진짜로. 봄날 햇살님이 아드님이 고1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을 5명한테 당했다고. 근데 그 이후 좋은 친구 만나서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같은 학교 배정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사실 학폭 이슈는 정말 청춘의 한 페이지를 진짜 망쳐버리는 그런 거라서 좀 너무 악랄하다. 이미 좀 지난 일인데 왜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폭 이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어렸을 때 사회와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 믿음과 이런 걸 많이 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분이 이제 방통위원장을 하신다는 거였습니까? 방통위원장을 하시면은 저랑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거.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의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일관단체. 이게 KBS는 다 이거야. 보이시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방송에 대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 뭐 YTN 민영화 인수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회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수신료건 어떤 돈이든지 간에 뭐 안 내면 좋죠. 뭐 이게 조세 저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세 저항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담은 몇천 원이라고 해도 2,500원이잖아요.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는 사퇴대로 하고 분리징수는 그대로 뭐 시행령 같은 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좀 길게 보면서, 오늘 엄청 그 시위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좀 회사가 안팎으로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저의 이 운명도 여기에 이 우리 방송과 저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ore 해피님이 KBS가 그나마 다큐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자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게 뭐 여러분이 뭐 KBS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딴 거보다 이 광고가 없으니까, 이게 수신료가 있어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광고나 이런 이제 재벌이나 어떤 그런 기업의 영향을 좀 다른 언론사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여러분 뭐 정치 권력에 뭐 KBS가 휘둘린다는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뭐 정치 권력은 이제 바뀌기도 하잖아요.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그 재벌 권력, 이제 자본 권력, 대기업 이런 건 이제 쭉 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언론사인지 간에 이제 광고 압박이나, 특히 요즘같이 이제 막 유튜브나 다른 매체가 많아가지고 광고 수익이 막 다들 막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대기업에 이런 데 이제 목맬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KBS 같은 언론 하나 있어야 그래도 국민들의 수신료를 가지고 뭔가 재벌이나 이제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마음껏 제대로 정말 눈치 안 보고 이제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언론사 하나쯤 필요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따봉지연님, 재난방송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걱정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유상 공적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고 하니까. 근데 물론 뭐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당연히 뭐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뭐 맞는 말씀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재난방송도 재난방송이고, 우리가 좀 아무래도 뭐랄까 책임감 같은 거를 좀 많이 갖고 있긴 하거든요. KBS 기자들이 이 재난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소외된 이웃들, 그러니까 광고료나 뭐 돈을 많이 낼 수 없는 분들, 우리나라에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이나 이런 거, 방송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수신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진하는 정어리 때 우리는 통합징수라서 1년에 3만원인데 해외 분리징수는 1년에 14만원, 28만원 낸다. 최석열님, 수신료 뭐가 중요하냐고. 자, 수신료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KBS 재원의 절반 정도 돼요. 45%나 돼. 그렇습니다.